죽음의 함정으로 23명의 적을 19초 만에 무력화시켰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저는 27살이고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2023년 겨울 강원도 인제의 첩첩산 중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날 저는 동계 훈련 중에 부대 방어를 위해 특별한 함정을 설치했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대는 적의 기습 침투에 대비해 산악지대의 경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뼛속까지 얼었고 눈이 살짝 내려 나무들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긴장한 채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저는 공병대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부대 방어를 강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상급자들은 제 아이디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뢰 대신 복잡한 연쇄 폭발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40개의 수류탄과 15개의 압력 센서, 그리고 20여 개의 트리거 와이어를 이용해 중첩된 폭발 범위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동료들은 이건 너무 복잡하다, 시간 낭비다, 추운 날씨에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대장 김대위님도 이민준, 이런 장치는 우리 예산과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광산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모습을 보며 배운 경험 덕분에 복잡한 시스템이 오히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악 지형과 적의 침투 경로를 분석해 그들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치 작업은 매우 힘들고 고되었지만 저는 매 순간 집중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으로 와이어의 장력을 점검하고 수류탄 배치 각도를 세심하게 조정하며 여러 차례 작동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밤새도록 눈발이 내렸지만 이 함정이 성공한다면 부대 전체의 생명을 구할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 덮인 참호 속에서 적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고 적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함정의 첫 번째 와이어가 밟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실패가 확실시되던 순간에 제가 어떻게 혁신적인 사고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새로운 관점에서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직도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채로 눈 덮인 산속 참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적의 침투가 임박했다는 정보가 군사기지 내에 퍼져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 긴박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함정이 제대로 작동할지, 아니면 동료들의 비난처럼 무용지물이 될지 마음속 깊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큰 것은 실패할 경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민준이고 지금은 강원도 인제 산악지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설계하고 설치한 복합 폭발 함정이 적의 기습 침투를 어떻게 막아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지뢰나 폭탄이 아니라 정교하게 연결된 수류탄과 감지 장치들이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든 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함정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우리 부대가 마주한 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제 산악지대는 험준한 지형과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방어선 구축이 쉽지 않은 고지였습니다. 적군은 우리 방어선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고, 특히 동쪽 능선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병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살림이 드문드문해 적의 기동이 용이한 곳이었죠. 기존의 방어 전술은 단순한 참호 구축과 경계 병력 배치에 의존했는데 이는 적의 대규모 기습이나 야간 침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병대에서 배운 기술과 아버지에게서 배운 안전 시스템 원리를 응용해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 장치를 구상했습니다. 바로 중첩 폭발 연쇄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동료 병사들은 저의 계획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방법만을 선호했고 복잡한 기계 장치나 과학적인 계산이 가미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 김대위님은 우린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지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다 라며 제 아이디어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제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박상병과 최일병도 이민준이 또 이상한 짓 한다라며 비꼬았죠.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도면과 계산표를 작성하며 40개의 수류탄과 15개의 압력 센서, 그리고 20여 개의 트리거 와이어를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효율적인 폭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중첩과 여분이었습니다. 각각의 수류탄이 독립적인 폭발력을 가지면서도 서로 겹치고 보완하여 한두 개의 실패가 전체 작전을 무산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하나의 와이어가 끊겨도 다른 와이어가 연쇄적으로 작동해 폭발을 일으키고 폭발 범위 내에 있는 적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쓸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설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형 분석과 적의 예상 침투 경로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훈련 자료와 정찰 보고서를 바탕으로 적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개의 경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약한 동쪽 능선에 첫 번째 함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작업은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장비를 조작하고 다른 손으로는 눈을 치우며 점점 얼어붙는 손가락을 참아가며 하루 이틀, 사흘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의 조롱과 불신 속에서 저는 묵묵히 내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어떻게 그 함정을 작동시켰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동시에 가장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적의 침투가 임박했다는 정보가 점점 확실해지면서 우리 부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빛조차 희미했고 차가운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을 떨게 했습니다. 저는 참호 속에서 손에 쥔 무전기를 꽉 쥐고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이고 지금은 강원도 인제 산악지대에서 공병대로 복무 중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제가 설계한 복합 폭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적의 움직임을 알리는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눈 위를 조심스레 걷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저격수의 숨소리까지.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하며 준비해둔 폭발 함정을 떠올렸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지뢰가 아니었습니다. 수류탄과 트리거 와이어, 그리고 압력 센서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와이어가 작동하면 연쇄적으로 여러 폭발이 일어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40개의 수류탄이 3개의 중첩된 폭발 반경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적이 어디에 있든지 폭발의 중심부에 갇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와이어와 센서의 감도가 정확해야 했고, 둘째, 수류탄의 위치가 계획과 일치해야 했으며, 셋째, 날씨와 온도 조건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날 밤, 영하 10도의 한파가 몰아쳤고, 눈보라가 잠시 멎었지만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와이어의 장력을 점검하고 센서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은 얼어붙었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이 함정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저는 숨을 죽이고 참호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가장 바깥쪽 트리거 와이어가 무겁게 당겨졌습니다.
이어서 연쇄적으로 다른 와이어들이 차례대로 작동하며 수류탄들이 차례차례 폭발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적의 선두 부대를 강타했고, 이어서 중첩된 폭발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폭발의 소리와 함께 눈보라 속에서 불꽃이 튀었고,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폭발 열기로 뒤섞였습니다. 적군은 무방비 상태로 함정에 빠져들었고, 그들이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이 폭발은 단순한 폭탄 터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설계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고, 제가 믿었던 과학과 기술이 전장의 생존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폭발이 남긴 결과와 동료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쟁터에서의 혁신과 용기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폭발이 시작된 순간,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참호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류탄이 차례로 터질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눈보라 속에서 불꽃이 일렁이며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제가 설치한 함정이 실제로 적의 침투를 막아낸 순간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날 저는 무사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전장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폭발은 19초 동안 총 40여 개의 수류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적의 선두 부대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함정에 걸려들었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중첩되어 폭발 반경 내 어디에 있든지 피해를 입게 했고 적군의 장비와 무기, 그리고 생명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폭발이 끝나고 나서야 참호 밖을 살폈습니다. 눈 덮인 땅에는 군화 자국 대신 산산조각 난 장비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잔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마치 전쟁의 잔혹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듯한 처참한 풍경이었죠. 동료 병사들도 하나둘씩 참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눈에는 경이로움과 믿기 힘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심하게 비판했던 박상병과 최일병은 말없이 땅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중대장 김대위님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준, 내가 한 말이 맞았다. 이 함정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이자 인정이었고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었고 또 다른 공격이 언제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신속히 함정을 점검하고 다음 공격에 대비해 방어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동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후 일어난 놀라운 반응과 예상치 못한 전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함정이 단순한 우연의 성공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발이 끝난 뒤 적진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는 잔해와 파편만이 흩어져 있었고 그 자리엔 단 한 명의 적 병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참호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던 중대장 김대위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내 함정 덕분에 우리 부대가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날 아침 폭발 후 부대 내 분위기와 동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전술을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초기에는 저를 향한 불신과 조롱이 여전했지만
폭발의 결과가 명확해지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박상병과 최일병을 비롯한 동료들은 함정 설치 과정에서 저를 비웃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적극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 나도 내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중대장 김대위님은 이 함정을 부대 내 다른 취약 지점에도 설치할 것을 명령했고, 저는 3명의 병사를 지정받아 이 시스템의 원리와 설치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 과학적 원리와 실전 효과에 매료되어 열심히 배우고 응용했습니다. 함정의 성공은 단지 한 번의 전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인제 산악지대의 3군데 주요 방어선에 같은 원리의 함정을 설치했고, 그 결과 적의 침투 시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적군은 점점 우리 방어선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공격 빈도와 강도도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체계적인 사고와 과학적 접근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무기 수량이나 병력 규모보다 어떻게 그것들을 조합하고 운영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적군이 우리의 함정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점은 이후 전투에서 큰 변수가 되었고, 제가 다시 한번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적군의 반응과 그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전개,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한번 돌파구를 찾아나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방어의 성공을 넘어 전쟁의 본질과 혁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폭발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미친 짓이라며 조롱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저를 존경과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마음 한켠에서 깊은 충격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이 가져올 다음 변화가 너무나도 크고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함정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제 생각과 그로 인해 겪은 내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함정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설계한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작동했다는 것, 그리고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성공이 우리 부대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적군은 분명히 이 함정의 존재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적측의 움직임에서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위로 공격하던 과거와 달리 점점 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또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본 동료들이 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제가 실패하거나 함정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의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 압박감은 때때로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 함정이 최선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동안 저는 아버지에게 배운 안전 시스템 원칙을 적용해 실패에 대비하는 설계를 했지만 전쟁터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눈보라, 적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그리고 장비의 고장 가능성까지 모든 요소가 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 다가올 적의 반격과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금까지의 방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부대 내에서는 이미 몇몇 병사들이 제 시스템을 모방하거나 변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제되지 않는 변형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예상치 못한 전개, 즉 적군의 놀라운 대응과 그로 인해 벌어진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터에서의 혁신이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달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적군이 평소와는 다른 전술을 사용해 우리 방어선을 교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찰대를 통해 우리 함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함정의 성공 뒤에 찾아온 충격적인 전환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느닷없이 맞닥뜨린 적의 새로운 전략에 당황하면서도 빠르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적군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야간 정찰대를 보내 우리의 트리거 와이어와 수류탄 설치 지점을 하나하나 조사했고 일부를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려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해 당황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참호 주변에 낯선 발자국과 장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일부 트리거 와이어가 끊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부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어의 핵심이었던 함정이 무력화된다면 우리는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동료들은 다시 불안과 의심에 빠졌고 이민준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적이 우리의 방식을 파악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존 함정에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어를 더 복잡하게 연결하고 열 감지 센서와 압력 감지 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적의 무력화 시도를 어렵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적군이 예상치 못한 경로에 함정을 설치해 교란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실패를 공유했습니다. 이전에 비난하던 병사들조차 이제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협력은 우리 부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끈질기게 우리 방어선을 시험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고 우리 역시 매번 긴장하며 대응해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적군의 두 번째 공격과 그에 맞서 펼쳐진 치열한 방어전,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뜻밖의 전환점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냉혹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간의 의지와 창의력을 보여줍니다. 적군의 무력화 시도가 이어지던 어느 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습니다. 방어선을 점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음이 울렸고 그 충격은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적은 우리의 새롭게 보완된 함정을 뚫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적군이 우리 함정을 무력화하려는 두 번째 시도와 그로 인해 벌어진 긴박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고 그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존과 혁신의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린 곳으로 달려간 우리는 그곳에서 일부 수류탄이 조기에 폭발하며 방어선 일부가 파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군은 함정 일부에 화염병과 폭약을 투척해 직접 파괴를 시도했으며 동시에 야간 투시경과 열감지 장비를 사용해 우리 설치물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함정의 일부가 무력화되면서 적군은 그 틈을 타서 침투하려 했고 우리는 즉각 경계 태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혁신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함정 시스템에 자동 복구 기능과 추가 방어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해도 자동으로 대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했고, 적의 공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겹의 방어선을 겹쳐서 구축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랐습니다. 특히 이전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박상병과 최일병은 이제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작업하며 적군의 다음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명의 동료가 함정 설치 구역에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 부상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전쟁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부상 사건이 우리 부대에 미친 영향과 그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문제점,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야 했던 저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병사 한 명이 함정 설치 구역에서 발을 헛디뎌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전장의 냉혹함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부상 사건이 우리 부대에 미친 충격과 그로 인해 벌어진 극한의 긴장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부상자는 박상병이었고 그는 우리 함정 시스템을 배우고 실제 설치 작업에 참여한 가장 열정적인 병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부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에서의 작업은 언제나 위험했고 그날은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상을 당한 박상병을 긴급 후송하는 동안 우리 부대원들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지만 전장의 현실은 언제나 잔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방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고가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고 더 나은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대 내에 응급 대응팀을 구성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팀은 부상자 구호뿐 아니라 위험 지역에서의 작업 안전 관리까지 책임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동료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술과 장비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으며 인간 간의 신뢰와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한 적군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노려 적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후속 공격과 우리가 맞서 싸운 마지막 전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용기가 어떻게 빛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부상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적군의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훨씬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방어선 전역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마지막 전투의 순간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버텨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부대와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적군은 우리 함정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실패했던 단일 침투 대신 분산 공격과 기만 전술을 사용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대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과 실패를 통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설치한 중첩된 함정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적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지휘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지역에서 굳건히 버텼고 수류탄과 트리거 시스템이 만들어낸 폭발은 적의 진격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믿음 덕분에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우리는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이 전투 이후 부대 내에서는 저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미친 짓이라는 말은 없었고 오히려 혁신적인 방어 전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중대장 김대위님은 저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변하고 적도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쟁터에서의 생존과 승리는 단순한 무력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과 협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정신을 잃지 않고 우리 부대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믿고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도전과 혁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